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부터는 임금 이야기가 아닌 무역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요. 이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겠지만 뭐 CSRT, ESRS, 뭐 그 다음에 CSDDD, CBAM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무역 장벽을 자체적으로 높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실 분은 분명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에서 해외 의존도 영향이 되게 높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매우 빠르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의 기적이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가공무역을 통해서 이제 무역 의존도를 매우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을 했는데요. 이제 원료를 외국에서부터 사왔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무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뭐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하 자원이 정말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뭐 지하 자원 같은 경우에는 더 할 말이 많지만은 뭐 일단 자원이 많다라고 이야기는 하기 힘들고요. 다만 다양하게 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매우 발전했는데 석유 같은 경우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사오고 있고요. 또 철강 산업이 발전했지만 이 철강 산업에서 핵심이 되는 철광석과 석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 같은 데서 사오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공장을 많이 만들고요. 원료를 사오는 걸 많이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완제품은 열심히 수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완제품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또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 요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기술이란 걸 가져야 되고요. 기술이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인적 자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뒤에 장표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긴 한데 이제 경제 성장을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따지면 이제 경제 성장률은 주로 GDP로 따지거든요. 그럼 국내 총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생산했느냐 라고 하면 Y는 FLK라는 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노동력이 얼마나 많으냐, 자본이 얼마나 발전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또 앞에 이제 인적 자원을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인적 자원이 우리나라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R&D 투자를 많이 하고 뭐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빠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을 통해서 해외 의존도가 높아졌는지 해외 의존도를 통해서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국가였고요. 사실 이제 공장을 지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해외에서 차관을 가져와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해외 무역을 많이 했다 보니까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도 사실이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보면 내수진작이란 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내수가 충분히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히 받쳐줄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조금 많이 하거든요. 이게 내수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인구가 한정적이잖아요. 인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1억 명 정도 인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야 이제 내수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경제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 중국과 인도만 보더라도 이제 내수보다는 해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구만으로 내수를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은 해외 의존도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이긴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 약 30년, 1990년부터 이제 경제 성장률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지는 시점이 한 번 있어요. 이게 이제 1997년도 IMF 시기가 왔을 때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990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제 상관관계가 0.31로 조금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낮은 상관이 있는데 2003년부터 2023년까지의 상관관계는 0.84로 매우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약 2000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는 우리나라 그래프가 세계 경제 성장률 그래프와 똑같이 가고 있다. 아니면 매우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세하게 분석해 봐야겠지만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성장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세계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럼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매우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걸 보면 이렇게 해외 의존도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을 만들어 주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의 모습이 더 해외에 많이 예속되어 있는 혹은 해외에 많이 편입되어 있는 세계 경제 흐름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기에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010년대쯤에 정점을 한번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지표이고요. 우리가 고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무역으로만 먹고 살아야 돼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무역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GDP 계산식은 자주 가져오는데요. GDP는 C 플러스 I 플러스 G거든요. 여기서 C가 국내 소비예요. I가 투자고 G가 정부의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를 충분히 높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내수를 높이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해서 성장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뒤에 X-M이 되고요. 이걸 계산하면 이제 순수출인 NX가 되는데 이 NX를 높여서 성장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기존의 경제성장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던 수출입 비율에서는 X-M이 아니라 X 플러스 M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출하는 것도 이제 GDP 대비 수출하는 비용과 수입하는 비용도 합계를 해서 이걸 이제 우리나라 GDP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를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수출입 비용 비율을 계산할 때는 수출 총액, 수입 총액, 그 다음에 국외에서 받은 요소소득, 그 다음에 국외로 지급한 오타가 있네요. 국외로 지급하는 요소소득이 합쳐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거, 해외에서 사오는 거, 물건을 해외로 파는 거, 그 다음에 해외 자본이 혹은 노동력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받아가는 거, 우리나라의 자본 혹은 우리나라의 노동력이 나가서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거, 이 모든 걸 합쳤을 때가 수출입 비율을 계산할 때의 분자가 되거든요. 그 분모는 GDP가 되는 거고요. 그 비율이 점점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출 수입도 많이 하고요. 해외 자본도 많이 나가고 노동력도 많이 나가고 또 해외 노동력이 많이 들어오고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는 수출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또 해외에서 받아오는 수지요, 소소득에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뭐 독일로 간호사와 광부를 이렇게 보내기도 했었고요. 영화 국제시장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죠. 또 지금은 해외에서 정말 많은 자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오시는 그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떠올렸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경우도 정말 많아졌죠. 뭐 당장에 우리가 보는 이제 아이돌 가수들만 해도 해외에서 정말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시장이 해외로 확장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뭐 스포츠 스타들도 비슷하고요. 또 취업 시장에서 청년 취업이 매우 힘드니까 해외로 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 성장하는 것 말고도 해외에서도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흐름에 같이 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되다 보면 해외의 흐름, 그러니까 전 세계 흐름에 같이 가다 보면 이제 같이 힘들어질 때 같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해외 의존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 이거는 특히 환율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예전에 환율이 많이 오르면 수출이 잘 돼서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환율이 높은 것을 문제 제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같은 걸 볼 때 대하는 자세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해외 의존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만의 독자적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제도나 법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정부를 정말 싫어하고요. 정부의 개입이 최소한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성적표는 거의 GDP 성장률이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저는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의 성적표는 GDP 성장률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GDP 성장률이 이제 대통령의 성과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게 되게 눈에 쉽게 잘 보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 성장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보다 더 중요한 지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 흐름 속에서 어쩌면 곧 다가올 대선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실 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해외 의존도, 경제 분야에서 해외 의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